만약 5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잠자리에 들고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이 피곤해서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해서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잠을 못 자는 건 일이 많아서라고, 자식 걱정 때문이라고, 세상이 너무 빠르고 시끄러워서 그렇다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이유의 절반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 밤 몸을 눕히는 그 공간, 당신이 잠을 청하는 그 방이 과연 잠을 허락하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정말로 쉬는 곳입니까? 아니면 낮의 연장이 되어버린 곳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침실을 보면 침실이 더 이상 침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휴대전화가 있고 하얀 불빛의 전등이 밤새 천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충전기의 작은 불빛, 시계의 숫자, 불빛, 알림을 기다리는 화면의 장관까지 모두가 밤을 나처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쉬고 싶다고 하면서 공간에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몸은 눕혀놓고 마음은 계속 세상에 붙들어 매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은 눈을 감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려놓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래 내려놓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50을 넘긴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참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식에게는 말 못할 걱정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삼킬 말이 있고 세상에서는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낸 뒤 밤이 오면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두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을 맵니다. 화면을 봅니다.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혼자 있는 정적을 피하기 위해 빛과 소음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켜진 방에서는 마음이 깊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릴 적 보았던 어른들의 밤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집은 작았고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밤다워졌습니다. 등불은 일찍 꺼졌고 말소리는 낮아졌으며 침상에는 잠을 방해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서 잘 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걱정이 있었고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낮을 이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돌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요즘 우리는 침실에 너무 많은 것을 들여놓았습니다. 정보를 들여놓고 일을 들여놓고 걱정을 들여놓고 아직 끝내지 못한 하루를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느냐고.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는 당신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같은 시간을 살아왔고 같은 실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탓하기 전에, 약을 찾기 전에 당신의 침실을 한 번만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은 당신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더 버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부분은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늘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바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에는 두 겹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 동안 쌓인 삶의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밤에 머무는 공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1. 인간관계, 책임, 병, 나이. 그러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오래가는 불면은 대개 이 두 번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침실은 내려놓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휴대전화가 있고 그 안에는 아직 읽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 남의 이야기, 끝없이 이어지는 화면이 잠자리에 누운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금만 보겠다고 켜놓지만 그 빛과 소리는 몸에게 지금은 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은 감고 있어도 신경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전등도 그렇습니다. 하얀 빛은 낮의 빛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는 몸이 스스로 밤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은 생각보다 솔직하다고, 밝은 빛은 우리에게 계속 판단하고 보고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잠을 부르는 빛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 차이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곧 잠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빛 하나에도 잠이 멀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몸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정직해진 것입니다. 몸은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쉬어도 되는지 아직 긴장해야 하는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50을 넘긴 이후의 잠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침실에 있는 물건 하나, 불빛 하나, 소리 하나가 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침실이 쉼의 공간이 아니라 미완의 삶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쌓인 서류,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 약봉지와 영수증,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은 말없이 한 가지를 전합니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고. 사람은 그런 신호를 받은 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계속 서성입니다. 예전에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의 침실을 한 번만 보자고 했습니다. 그 방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휴대전화는 충전기에 연결된 채 침대 옆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읽지 않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방은 아직 낮이라고. 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불빛을 줄이고 물건을 치운 뒤 조금씩 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초대받아야 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침실의 분위기로 쓰여집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잠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루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50을 넘기고 나면은 밤이 길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계는 똑같이 흐르는데 밤이 더디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나는 나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밤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밤에 남아있는 마음이 많아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끝나면 곧바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몸이 지치기도 했고 내일을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삼킨 말들, 참았던 감정들, 지나간 선택들, 사람은 낮에는 버티지만 밤에는 자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밤이 두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혼자 있는 정적 속에서 마음이 하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억울하다고, 나는 아직 쉬지 못했다고 그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은 불을 뗍니다. 소리를 틀고 화면을 붙잡습니다. 빛으로 정적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정적은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적은 받아들일 때에만 조용해집니다. 침실에서 켜진 불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경계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50 이후에는 삶의 무게가 바뀝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시간보다 지켜야 할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하고 관계를 지켜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킴의 삶은 사람을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긴장은 낮에는 힘이 되지만 밤에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침실은 그 어느 공간보다도 안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침실은 여전히 평가의 공간입니다. 뉴스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말하고 화면 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의 기준을 내밉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잠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용함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려 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 합니다. 침실에 남아있는 빛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빛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불을 끄면 더 외로워진다고. 아무 소리도 없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고.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원래 생각을 부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다뤄지지 않으면 잠을 방해하지만 받아들여지면 잠으로 이어집니다. 불빛과 화면은 생각을 밀어내는 대신 생각을 흩뜨립니다. 그래서 잠은 더 멀어집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눈은 화면을 보고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도는 모습은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은 어디에도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낮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 이후의 불면이 쉽게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불면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안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마음이 아니라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침실의 불빛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제 괜찮다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그 말을 몸이 믿기 시작할 때 잠은 조금씩 길을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50을 넘긴 사람에게 변화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부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을 밀어내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물러나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침실의 역할입니다. 침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이지 하루를 계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침실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빛은 생각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어떤 빛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얀 불빛을 오래 마주하고 있으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직 판단해야 하고 아직 반응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 1시간 전부터라도 빛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등을 모두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빛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빛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접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침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마음에 숨을 쉴 틈을 줍니다. 오늘 밤만큼은 세상이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켜진 화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몸이 쉬고 싶어도 마음은 그 이야기에 붙들립니다. 만약 끄기 어렵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는 꺼두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정적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침대의 머리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시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미완의 일들이 놓여 있다면 마음은 계속 하루에 붙들립니다. 서류, 약봉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리해서 자리를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머리맡에는 꼭 필요한 것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컵, 얇은 책 한 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작은 물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을 잠시 열어 공기를 바꾸고 이불을 정리했다가 다시 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행동은 몸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그리고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몇 번 쉬어봅니다. 들이마실 때는 오늘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오늘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때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되었다고. 혹시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은 쫓아가면 멀어지고 기다리면 다가옵니다. 한참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시 일어나 불을 아주 약하게 켜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머무름의 장소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삶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인정에 가깝습니다. 그 인정이 쌓일 때 밤은 조금씩 당신 편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전하고 싶은 말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오래 계속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되어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되게 약으로 덮으려 하고 핑계로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크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시선을 돌리자고 말해왔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몸을 눕히는 그 방으로 말입니다. 침실은 삶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침실은 하루를 평가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곳은 그저 사람 하나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존재해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불빛이 줄어든 방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순간 하루 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손에서 풀려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삶이 갑자기 가벼워져서 잠을 잘 자게 된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잠을 방해하던 것을 하나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불 하나 끄고 화면을 하나 멀리 두고 머리맡을 조금 비웠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자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잠은 몸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충분하지 못했더라도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잠시 내려놓아주는 시간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는 너무 아껴왔습니다. 특히 50을 넘긴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까지 버텨온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말해줘도 됩니다. 이제 괜찮다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그 말을 가장 먼저 믿는 것은 침실이어야 합니다. 빛이 줄어들고 소리가 가라앉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 그곳에서 잠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바로 잠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재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방은 나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든다면 불빛 하나를 줄이고 물건 하나를 치워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루를 잘 마칠 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잘 마친 하루만이 다음 날을 견딜 힘을 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이 당신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이 조용히 당신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